우리 주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그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 경찰이 불법 주행을 하던 배달기사를 단속하다 벌어진 사건입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냐, 과잉 당속이냐 논란일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영상 보시죠. 네, 강남의 한 골목길입니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오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경찰이 다가오더니 오토바이를 밉니다. 네. 아우, 예, 이 오토바이 중심을 잃고 앞에 기둥을 받고 쓰러지죠. 다시 한번 보시면 경찰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밀고요. 오토바이는 그대로 기둥을 받고 쓰러지는데 좀 크게 다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오토바이가 엄청 세게 부딪힌 것 네. 같았는데요. 다치진 않았나 좀 걱정이 되는데 먼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제가 배달 중이었고 강남 테헤란로 쪽으로 해서 골목을 진입했는데 원래는 터널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급하다 보니까 사실 다 잘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맞는데 보통은 단속할 때 뭐 경광봉을 흔든다라든지 정차하세요 뭐 이렇게 지시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저한테 손짓만 하시니까 서행하라나 보다 해가지고 이게 천천히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를 그냥 밀치신 거예요. 제가 진짜 잘못해서 불구가 되거나 죽으면 어쩌려고 그렇게 민 건지도 모르겠고 인도에 사람이 있었으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일단 들어보니까 이 배달 기사도 뭐 내가 잘못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도로주행 위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네, 이게 사고가 일어난 게 지난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강남구 골목길에서 네. 주행 단속 중에 벌어진 일인데 제보자가 30대 남성이고요. 강남구 쪽에서 이제 배달기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점심시간이 끝나가기 전에 네. 마지막 배달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 이 보행 신호에 네. 그 오토바이를 탄 채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넜다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보통 이제 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서 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엄연히 이건 뭐 주행 단속 위반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그때 당시 배달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지금 영상의 이제 모습입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보자 말로는 보통 이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경광등으로 이렇게 멈추라는 지시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손짓만 있었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서행을 하면서 다가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오토바이를 밀어버렸다. 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밀려가지고 중심을 잃고 기둥을 박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보자가 그럼 왜 오토바이를 밀었느냐 경찰한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경찰이 멈추라고 하는데 왜 안 멈췄느냐라고 하면서 범칙금 4만 원을 끊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주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송 변호사님, 배달기사 입장에선 사고를 당한 건데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정당한 단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영상 보면 너무 위험해 보여요. 네. 제보자가 좀 어느 정도 다친 건가요? 일단 제보자가 사고 직후에도 통증은 있었지만 일단 배달 일은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몸을 살펴봤는데 팔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걸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죠. 네. 다만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건 아니어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좀 더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친 것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앞에 바람을 막아주는 범퍼 역할하는 게 없어졌고요. 그러네요. 바퀴 덮개도 지금 부서졌습니다. 네. 테이프로 감아놓은 것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보자 얘기는 내가 교통법규 위반한 게 맞고 반성을 하고 있는데 혹 과잉하게 나를 잡은 것 아니냐, 이건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 배달 기사는 사고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일단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왜 밀었냐 다시 물었다네요. 배달 기사와 경찰이 이 당시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저기에서 손으로 미신 건 그렇게 돼가지고 넘어졌던 사람인데요. 손으로 탑박스 잡다가 선생님 그 오토바이 속도 때문에 손을 놓친 거예요. 선생님께서 미셔가지고 오토바이도 다 고장나고 내일 청문감사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제가 뭐 중범죄자도 아니고 과잉진압 하시는 것 같은데 밀은 것도 없고 발로 찬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과잉진압이죠? 고소하시는 건 뭐 자유니까 제가 뭐 이해가 저래를 할 수도 없고 저도 뭐 준비는 해놨어요. 횡단보도 주행 위반 영상이랑 제 정차 지시에 브레이크 밟으셨다가 핸들 꺾어서 도주하는 영상 확보해놨고 제가 제지 도중에 그 탑박스 왼손 엄지부터 손가락 지금 부딪혀가지고 안 굽혀져요. 저도 내일 병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배달기사는 다치기도 했고 또 오토바이도 부서졌다면서 소송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또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요. 뉴스헌터스 취재팀이 해당 경찰서 측에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사고 횡단보도를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려고 전으로 가리키면서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도 막 정지시키려고 하면은 위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살짝 밀어서 이제 멈춘다는 게 전봇대에 가서 이제 생각해가지고 좀 그림상으로는 경찰관이 오토바이가 오는데 수신호를 하는 게 멈춰가 단속하라고 세우는 거지 허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분 변명하는 거 정도로 난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잉 당속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이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네. 제보자가 주장을 하는 게 자기는 경찰 단속이 하고 있는지 몰랐고 그리고 서행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핸들을 꺾은 거는 이제 갑자기 경찰이 다가오니까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보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결국 이제 교통 단속 자체가 그 처리 지침을 준수를 했는지 여부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찰청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제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을 때 뒤에 따르는 차량들의 어쨌든 통행이나 안전에 이런 뭐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차를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단속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애초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법규 위반이 없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서행을 하지 않고 멈춰섰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겠느냐. 네.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일단은 뭐 이후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조심스럽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사실 오늘 이 사건과 매우 비슷한 일이 몇 달 전에도 벌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잉 당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잠시 그 당시 뉴스를 보고 오시죠.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인 10대 학생 팔을 잡아 끌면서 탁순자들이 넘어진 겁니다. 운전자는 일어섰는데 뒤에 탔던 학생 A군은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놀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A군은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2명은 모두 만 15세 학생들로 무면허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군 측은 법규 위반은 인정하지만 경찰도 과잉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네. 피해 학생 아버지가 경찰 상대로 고소하고 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건도 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번 사건에 한해서 보자면 네. 국가 배상이 되려면 이제 경찰 공무원의 행동이 공무 진행 중의 행동이니까 너무 과하다, 위법성이 있을 정도로 과하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가가 이걸 배상하기 위해서 판례를 좀 찾아보면 이것처럼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간 경우에 경찰이 총을 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 경우에는 국가 배상이 인정됐고요. 그리고 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도망가는 이제 차들을 빠르게 추격하다가 시민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 배상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방금 보신 우리 건의 경우는 지금 경찰이 손으로 밀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피해도 물적 피해 그리고 타박상 정도의 피해라서 국가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다 사건마다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공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는 논란은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